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미국의 3대 선물지수는 강보합 출발을 합니다.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것이 안 바꿨네.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그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실적 우려감, 그 다음에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에는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05포인트, 마이너스 0.77%, 26,37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34포인트, 마이너스 1.27%가 하락하면서 1,53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2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퍼센트는 0.65%, 3,21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1.2% 정도,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하락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한번 살펴보면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53달러, 퍼센트로는 마이너스 1.30%가 하락하면서 41.0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28달러, 퍼센트로는 0.64%가 하락하면서 43.6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약간 실망스럽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부양책, 5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제 유가는 하락을 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금값하고 은값은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21달러, 퍼센트로 1.8%가 상승을 하면서 온스당 19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금값이 상승한 배경은 최근 미국 증시가 다소 불안한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인상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좀 급증을 했고, 미국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죠. 미국도 미국의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면서 금값에 대한 수요가 몰렸고, 최근 금값은 8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요. 은값도 최근 7년 연속 최고치,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금값하고 은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어제 93.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되면서 0.10%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되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코로나 확진 우려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던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어제 한 3개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지표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92.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 다음에 전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98.3이었는데 92.6으로 야같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또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비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가 발표됐는데요. 플러스 10으로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월
주택 가격 지수가 4.5% 정도 상승하면서 4.5%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세로 보였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그 미국의 주택 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규 주택 판매나 기존 주택 판매들을 보면은 주택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 사이에는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도 바닥을 쳤다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는 주택 지표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업종은 이것이 제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상승업종은 몇 개 안 됐는데 제가 이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상승은 2개 업종인가 상승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상승업종을 제대로 정리를 안 했네요. 어제 하락업종을 보면은 자재업종이 제일 빠졌습니다. 2.1% 정도. 그래 에너지업종이 하락을 했고 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금융업종,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면은 0.14 정도, 약밥 정도로 마감했다는 거. 제가 상승업종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하락업종이 상당히 많았다. 상승업종은 어제 제가 보니까 2개인가 3개인가 정도 됐는데,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한 것 같고, 유틸리 업종이 좀 상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들 보면은 맥도날드, 3M, 우리가 잘 알죠? 3M, 우리 3M 제품 많이 쓰죠? 얘들이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치,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를 처리하면서 또 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반면에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 관련주, 그러니까 안성차 업체들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관련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어제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는 약세를 보였고 포드나 GM 같은 기존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자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이자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호실적 발표로 하이자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밖에 또 강세를 보인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면은 항공주, 여행주, 크루즈 관련주들이, 그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술주, 빵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들 보면 아마존이 1.8% 빠졌고, 넷플릭스가 1.4 정도 빠졌고, 페이스북이 1.4, 애플이 1.6,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이 1.6 빠지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9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어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 하루 만에, 그저께 상승을 했죠. 다시 어저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 대형 기술주들이 움직임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하루는 미국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어제는 또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대형 기술주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 논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불안하다. 특히 이제 30일 날이죠.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는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그저께는 급등했다가 또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근 기술주들이 급등락이 심하다. 테슬라 어제 마이너스 4.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인텔은 0.6%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9%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9%. 마이크론은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D램 생산업체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또, 그제는 3% 정도 올랐고, 어제는 또 3% 빠졌고, 최근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등락이 심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퀄컴 통신칩 만드는 회사죠. 마이너스 1.3%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가 엄청 잘 나갔죠. 얘들은 그래픽 칩을 만드는 업체죠. 엔비디아는 1.9%또 맞았고, AMD가 최근 인텔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AMD도 어제 마이너스 9.7% 빠졌습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CPU 생산 업체죠. 중앙처리장치 그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어제 AMD도 1.9% 하락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제 3% 이상 급등을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는 2%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증시들은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바이오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를 보면 길리드 사이언스가 1% 정도 빠졌고 존슨앤존슨도 어제 0.2% 정도 하락을 했고 하이자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하이자는 3.9, 한 4%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 백신 개발업체인 모더나도 어제 1.9 정도 상승을 보였다는 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헬스케어 지수는 약밥 정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재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영국 증시는 상승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증시 같은 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럽 증시에서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배경을 보면 유럽에서 코로나19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불안하게 정해졌고요. 최근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럽 중앙이 어제 유럽 주요 은행들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요청한 것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유럽 증시도 영국 증시만 제하고 모든 증시가 하락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이 지금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공화당에서 1조 달러 5차 부양책을 제시를 했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지금 계속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지금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협상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향후 미국의 달러 가치가 1년간 5%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금값을 온스당 2,000달러를 예상했는데 그 목표가를 온스당 2,300달러까지 강한 상승을 볼 거라고 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불안감,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또 약 다소 불안감을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또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중 간 1차 무역 합의를 중국이 실천한 것이, 그러니까 1차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중국이 지금 실천하고 이행률이 23%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과연 무역 1차 합의를 얼마나 실행했는가를 체크를 하니까 이 실행률이 2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무역 갈등 우려감이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최근 법원은 대만 증시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증시가 최근 흐름이 엄청 좋았거든요. 대만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 TSMC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만 증시를 상승했는데요. 어제는 TSMC가 주가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죠. 대만의 TSMC가 주가가 7.6% 급락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가 시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MD가 시간에서는
10%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매치하기가 좀 힘든 거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스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AMD가 시간에서 좀 약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약간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보면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는 날이죠. 그러면서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FOMC 의장인 파월 의장이 현재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미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끝난 후 파월 의장이 어떻게 회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은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독점금지법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아마존 CEO, 그 다음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 같은 CEO들이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청문회 결과도 상당히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그 다음에 청문회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경제신문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모처럼 만에 한국 주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다시 코리아 바이, 그러면서 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미국주도 반해이 제재에 세계 각국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현대노트미 수소산업에 진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 급등을 했죠. 현대노트미. 그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문 얘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좀 가질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시 바이 코리아,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을 비중을 늘 때다. 주식 비중을 늘려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반대 같습니다.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신문 기사는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경의 일면톡 기사가 외국인들이 주식 사니까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러면서 코스피가 2300 돌파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어제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이 어제 국내 시장에서 1조 3천억을 매수하면서 2013년 9월 12일 1조 4천억을 매수한 후 이후 최대 매수를 했다.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다 간다. 그럼 주식 사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연중 최고치인 1월 22일 2267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코로나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7시에 시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은 7시에 오늘 7시에 무료 방송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시향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상 네이버 그래가지고 대출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래세 캐피탈과 손잡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28년 만에 독주 기로에 섰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기로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요동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래 나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전망도 내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최근에 영국의 암이라는 반도체 칩 설계 업체가 지금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M&A 물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앞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도 제가 한번 오늘 무료 방송에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씨가 28%, 이재명 씨가 21%. 최근에 이재명 씨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낙연 씨하고 지지율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낙연 관련주가 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0% 정도 나왔고, 오세훈 씨가 6.8, 안철수 씨가 한 6.5 정도 나오면서, 최근에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계속 발표되니까, 이 지지율에 따라서 이 대선주, 인맥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5G, 패권에 내줄라 그러면서 미국 주도 반하이 동맹이 결집되고 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하이 퇴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 5G 장비업체 경쟁사인 노키아와 에리슨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럽 국가에 대한 보복을 할 경우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엔 테슬라가 계속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 아성에 도전한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상이나 사오핑 같은 전기차 회사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추락한 이유는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FFC 연준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백신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전에 백신 출시가 되면은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트럼프가 미국에서 백신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신문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노트미 의왕에 수소차 그 충전소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현대노트미 급등세를 보였죠. 수소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노트미 급등세를 보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038억 정도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예상외로 14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 대부분 전문가들이 현대제철의 실적이 불안할 것으로, 적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대제철이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홍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8월 3일날 주식을 새롭게 매매하려고요. 제가 이제 많이 현금화 시켰습니다. 저는 그저께 월요일날은 제가 메디팩토를 340%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내가 냈습니다. 340% 내가 수익률을 이익실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제는 또 TB하이텍을 내가 한 42% 정도 이익실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가족 포트에는 5종목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2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100% 가까이 나온 종목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 아직 매도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절대 탄타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수익을 내면 확실히 크게 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포트에 5종목 이상 포트를 편입을 안 합니다. 10종목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딱 5개만 한정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8월 3일부터 저하고 주식을 매매할 사람들을, 새로운 가족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제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한 20분 정도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하고 8월 3일날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격도 엄청나게 싸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전문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계좌 전체 수익률을 저는 100% 이상 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 다음에 힘들다,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싸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손실난 거 딱 한 종목 있었습니다. 저는 10종목 매매했는데 거의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저는 바닥권에서 항상 삽니다. 제가 지금은 종목을 한 7개 종목을 좀 선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한 2-3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8월 3일부터 좀 매매를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매매를 하실 분들은 꼭 사이트에 전화해가지고 예약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떨까? 오늘 시장 보면은, 우리 시장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은 외국인들 매매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비군들의 매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도 가장 키포인트는 예비군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증시는 숨고리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대형 기술주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최근 미국 증시가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 매매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정책 수혜주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풍제약 주가 움직인 거 보면은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풍제약 같은 주식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제발 현금화 시키지 바랍니다. 만약 신풍제약 가지고 계시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좀 안전한 주식 좀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도 보면은 제가 본 종목별로 실적 원전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은 저건 인터플러스 같은 종목도 최근 거래량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인터플러스 같은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인터플러스 같은 경우는 PCB 업체인데, 최근에 PCB 업체들 보면 대덕전자, 그 다음에 이수펜타시스, 또 이런 PCB 업체들, 코리아서킷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지금은 내가 보면은 지금 인터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터플러스 같은 종목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유진테크, 어제는 못 올랐습니다. 어제 일부 반도체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오니가이페이스 같은 종목, 제가 유진테크도 조만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요, 오늘 잠깐만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이트에 급등 매표님 사이트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전문가 가입 문제는 그 사이트에 전화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유진테크하고 인터플러스 정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선곡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행운이 있기를 빌면서 꼭 오늘도 선곡 투자하시고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꼭 오늘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수고 감사나 행운의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고 하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